결국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중 첫 사망자인 여성은 당초 확진 환자가 아니라 의심 환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차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우리 보건당국의 대응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건의료진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유지현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네요. 자, 사망자가 그렇습니다. 의외의 지점에서 발생해서 좀 의문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점이 더 예상 밖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사망자가 확진 환자가 아니라 의심 환자였다는 점인데요. 예. 그 최초 감염자랑 이미 접촉이 한 이력이 있는 환자였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분류가 굉장히 늦어졌다는 점, 그리고 지금 70대 이상의 노령 환자가 아니라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50대 환자라는 점에서 혼란과 공포가 확산되는데요. 예. 복지부는 그런데 그 병원에 접촉한 이력을 늦게서야 지금 발표하면서 오히려 신뢰도가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망자가 확진 환자가 아니라 의심 환자였다는 점, 이 점 때문에 결국 네. 환자 관리 측면에서 좀 허점이 있었다,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인데요. 예. 지금 격리 환자가 682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의심 환자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바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사망자 A씨가 지난달 25일이었죠. 급성 호흡부전 증세를 보여가지고 일반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돼서 중환자실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이제 어제 오후 2시가 돼서 부랴부랴 이제 복지부 측에서는 유전자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네. 의심 환자 증세가 실시간으로 어떤지 파악이 전혀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최초 감염자가 어느 병원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그리고 관리되지 않고 사실은 현재는 의심 환자를 다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열이 나면 검사를 한다고 해요, 기준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환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것 같고요. 예. 누구라도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에 대한 접근도를 좀 높여야 하는 그런 검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빠른 분류와 이 의심 환자 중에서 확진 환자를 분류해내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이 날 때 이제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열이 나면 발열이 되면 사실상 바이러스가 발현이 돼서 전염이 높은 상태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가격리하거나 이런 분들은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검사를 지금 받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니까 다시 일상활동에 복귀하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해당 병원에도 이제 사망자가 의심 환자라는 사실을 입원한 다음 6일이 지난 31일에 알았다. 뭐 이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지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의료기관 간에 또 공조 체계도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그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환자 본인도 의료기관 간도 확진 환자 접촉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비공개고요. 예. 의료기관 간에서도 서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래서 이미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접촉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어느 병원을 거쳤는지 이렇게 협진하면서 공개가 되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확진 환자들이 입원했던 병원들 이름을 그 병원들뿐만 아니라 뭐 국민들에게까지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그래야지 거기를 찾아갔던 사람이나 거기 입원했던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돼야 되겠죠. 예.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혼란이 더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현재 수준에서는요. 증상만 가지고는 메르스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접촉했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보건당국은 이제 중동 사례만 들면서 확률적으로 낮다 뭐 이런 얘기만 반복했고, 자 아무래도 이제 의료 노조원들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좀 비교적 신속히 또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의 어떤 입장 발표와 이런 것과 좀 시차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약간 시차는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태 파악인데요. 예. 보건복지부가 발표는 하지만 현장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상황 잘 모르고 있다. 네네. 현장에서 얼마나 부족한 인력으로, 얼마나 예. 부족한 장비로,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지 그런 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야 하고요. 충분한 시설 장비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합니다. 예, 지금 메르스 민관 합동 대책반은 이제 우리 정부와 의료진을 믿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장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격리병상 자체가 전국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요. 예. 장비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보호장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보호장구요. 예. 마스크인데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이걸 다 걸을 수 있는 마스크. 예. 그다음에 장갑 그리고 우주복처럼 생긴 보호장구 있잖아요. 예. 그런 보호장구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고요. 이런 것들이 다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장에 있는 일선의 병원들, 특히 지방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말씀하신 그런 장비나 장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겠네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아하. 특히 그동안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예. 환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격리병상이 없는 곳도 많고요. 예. 별도의 장비 준비되어 있는 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어제 저희 실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예.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나마 좀 상황이 낫지만 앞으로 지방에서 또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또 확산될 경우엔 더 많은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열악한 수준이 지금 현재 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과 인력과 장비들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 한 주가 가장 큰 고비라고 하는데 모든 인력과 또 재원을 좀 투입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이제 메르스 위기 대응 수준이 주의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좀 격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모두 4단계 중에 지금 두 번째 단계는 주의 단계인데요. 예. 지금 세 번째 단계는 경계 단계로 예. 격상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이나 3차 감염이 없다는 이유로 격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지금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컨트롤 타워를 차관 수준에서 청와대 수준까지 좀 올리고 예. 할 수 있는 대응 수준을 격상해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이미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위기 대응 수준을 경계로 높이고 또 청와대 수준에서 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말씀까지 전해주셨네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건의료노조의 유지현 위원장이었습니다.